1년 내에 합병 가능성도 얘기하는 기사도 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엔 내가 테슬라 주주라면 조금 반대할 것 같다. 합병되자마자 아니면 발표하자마자 이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막 치솟는 거죠. 두 주식 다. 네. (7월 3일에) 특강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특강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실 예정인가요? 아주 요즘 핫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종목들의 핫한 종목들을 좀 깊이 있게 보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텐베거 종목을 좀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텐베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6월 12일에 이 나스닥에서 굉장히 뜨겁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단 하루 앞두고서 MSCI로부터 ESG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스페이스X 기업 좋지 않나? 이거 기술력 최고지 않나? 근데 왜 하위권을 받았나요? ESG라는 것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뭐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환경은 어떤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따지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노동 환경, 인권 환경은 어떤 환경을 가진 기업 집단인지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배 구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한 사람에 집중된,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에 집중된 이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 경영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거죠. CCC 등급을 받았어요. 맞아요. MSCI에서.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 꼴찌잖아요. 그렇죠. 제일 낮은 최하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 A, 더블 A, 그 다음에 A하고 트리플 B, 더블 B, 여기가 중간이고 제일 하가 이제 B하고 트리플 C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리플 C를 받았는데 선진국들이 보기엔 권유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고 일론 머스크가 성공시킨 테슬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테슬라도 보고, 이전에 ESG 지수에서 제외됐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트리플 C 비슷하게 이렇게 받았었는데 기업이 현재는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스페이스X도 지금 초기 단계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문제인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도 그렇고 이번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 최하위권을 받았다는 게, 이제 돈은 잘 버는 기업이지만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단독이잖아요. 네, 그렇죠. 독주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거의 왕좌를 거머쥐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은 8배. 지금 스페이스X의 의결권은 80%를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주주들의 이야기는 거의 무시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정해서 그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 다음에 집중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런 판단을 내리거나 그랬을 때는 주주들 이야기도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SG 지수에서 CCC 받은 부분이 주가에는 혹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MSCI 지수에서 여기서 ESG 등급을 최하로 받았다 그러면 우선은 연기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기금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연기금 굴리는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 펀드에서는 조금 이런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업성도 보고 기술력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그런 부분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연기금 같은 곳에선 조금 편입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걸림돌이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안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력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아주 좋기 때문에
기술력 좋고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서 영업이익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시기가 되면 그런 게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이게 실력이 엄청 좋다 보면 그 실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이 아주 제가 보기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는 테슬라도 테슬라를 있고. 성공시켜서 상장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쓸 줄 맞아요. 그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그런 걸 만든 것에서부터 아주 좋은 트랙 레코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움직이다가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반응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 변동성을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스페이스X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장한 지 3거래일 동안에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시 우주까지 뚫고 가나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 3거래일 동안 또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간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페이스X는 선전을 했단 말이죠. 0.98%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AI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 발행한다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 힘들단 말이죠. 이런 변동성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변동성은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발행시장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구조를 많이 알아서 네. 이런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비상장 회사는 어떤 자금 조달 방법이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네. 예를 들자면 그냥 정부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정부 정책 자금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용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이 기업 IPO는 안 했더라도 외관법인되고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채권 발행도 가능합니다. 채권 발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투자자들을 모아서 신주 발행을 하는데 이런데 조금 이런 방법들인데 규모가 작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그렇지만 이제 IPO를 했을 땐 기업 공개를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쫙 설명드리고 나면 IPO를 했을 때는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돈을 끌어올 수 있나요? 그렇죠. 훨씬 더 자금도 큰 규모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발행을 해도 여러 국가나 기관, 비상장일 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지인들한테만 조금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IPO를 했을 경우엔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기관, 펀드, 뭐 은행에서도 가능하고 증권회사, 뭐 투자회사 여러 굉장히 채널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투자 받았을 때 그리고 채권 발행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발행해서 뭐 그냥 채권도 발행할 수,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CB라고 그러죠. 콜라블 본드 전환사채 그런 것도 발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또 BW라고 하죠. 본드 윗 워런트라고 해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EB라고 해서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도 정말 다양해졌네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만큼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하는 방법이 많아지고 그 규모도 크게 되니까 당연히 그걸 노리고 일론 머스크는 상장을 하는 겁니다. 채권 발행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좀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브릿지론을 한 게 있어서 그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브릿지론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통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비싼 이자는 꺼버리고 낮은 이자로 한마디로 좀 갈아탄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규모 AI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 발행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또 첫 회사채 900억 달러 이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불티나게 잘 팔렸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그러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가치는 대단하다라는 부분인지 월가에서는 장기 미래는 아직 불안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뭐
둘로 나뉘죠. 진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팬들이 네. 이렇게 많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 좀 더 봐야 된다. 그런 신중한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엔 흥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IPO도 성공적으로 아주 시총 크게 해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회사채 발행도 채권 발행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일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그래서 뭐 주가가 더 갈 건지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상장 그때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 주가 전망 이전에 1탄 저희가 찍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점과 동일하게 갖고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X의 차트를 잠깐 오늘자로 볼게요. 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오를 때쯤에 촬영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삼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요때인데 이제 휴일이 다 지나고 한 3번 하락하고 나서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 0.98% 네. 정도 약간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를 봐도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움직일 거다.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스권을 그리지만 그렇지만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때는 고가였잖아요. 네. 고가에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빠질 때마다 나는 매수를 한다. 사는. 그렇죠. 그런 관점이든지 아니면 나는 아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주씩 살 거야. 그런 매수 전략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네. 아직까지는 흑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워낙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가시적으로 들어오는지 컨센서스에 맞게 오는지 그걸 보면서 확인하면 조금씩 우상향하고 나중엔 조금씩 이렇게 계속 저가에 모아가다 보면 테슬라 못지않게 활발하게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라도 실적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면 이게 또 주가에는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것만큼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강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수를 적금 하시든지, 들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시든지 현금을 계속 늘리세요. 그 다음에 훅 빠졌다 싶을 때는 좀 저가다 싶을 땐 거기서 조금 많이 사는 거죠. 그럼 이 평균 주가가 아주 좋은 바닥 근처에 평균가를 가지게 되면서 나중에 상승했을 때 숫자가 늘어가는 건 아주 즐겁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뭐 우주 관련된 ETF 한국에 많잖아요.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 뭐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대안 투자를 하면 어떤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ETF 쪽으로 오히려 대안 투자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ETF 쪽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도 있고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도 있고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같은 이런 또 우주항공 관련된 ETF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ETF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래도 이 ETF 상품 안에 스페이스 X의 비중이 몇 번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이게 뭐 10% 비중이 10%다 아니면 스페이스 X의 비중이 약 20% 된다 아니면 30% 된다.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으로 계속 ETF를 조금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많이 이제. 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매월 이렇게 ETF를 매수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만 X만 놓고 봤을 땐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우주항공 다른 주식들도 편입돼 있는 그 와중에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게 스페이스X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아쉽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조금 제일 추천해드리는 건 네.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스페이스X의 본주나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본주 아니면 테슬라. 테슬라를 분할로 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오히려 ETF보다는 본주, 스페이스X라든지 이 테슬라 본주를 좀 분할 매수 관점 그렇죠. 제시를 해주시는 적립식으로. 거죠. 이걸 적립식으로 계속 한다면 그 리스크는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합병할 가능성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둘로 나눠서 진짜로 이렇게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 좀 더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ETF 상품으로 해서 조금 아직은 스페이스X가 상장 초기고 아직 실적도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럴 때는 ETF를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ETF랑 그리고 또 본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순수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스페이스X와 함께 인공지능, 뭐 로봇, 전력, 인프라 등을 융합해서 ETF 상품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주항공 테마 내에서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라든지 로봇 이런 부분을 같이 융합된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ETF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주에만 집약된 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이 섹터 자체가 내려앉다 보면 이것도 같이 내려앉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AI나 로봇 그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스페이스X가 결합이 된다. 그럼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이는 타입이 되겠죠. 그렇죠. 뭐가 내려앉더라도 AI라든지 뭐 로봇이 그렇죠. 올라가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좀 이렇게 우주 항공 쪽에만 하는 거고 ETF로 치자면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그래도 수치를 보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로봇은 아직 그렇게 수치가 안 나온 게 많지만 네. 그래도 AI 쪽은 수치가 조금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로봇은 금방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우주항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ETF는 굉장히 조금 괜찮은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도 분할 매수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적립식 투자는 나는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 주가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융합형 네. AI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 이렇게 융합한 이런 ETF를 하신다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관련주라든지 유망 섹터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것은 AI 쪽입니다. 로봇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그리고 우주 산업은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커지고 우주 산업이 전개되면서 또 AI 산업은 또 어떻게 더 확장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보면서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 합병설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제 스페이스X를 상장을 했잖아요. 네. IPO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채권 발행을 해서 급한 불은 껐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스페이스 제가 만약에 테슬라의 주주다. 만약에 주주라고 생각을 네. 해보시면 아직 이 스페이스X는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불안하죠.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최대 주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개인 주주들이 많습니다. 스페이스X가 좀 더 숫자적으로 나오고 이제 컨센서스에 맞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반대에 부딪힐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 비율도 그렇고 이거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건 진짜 AI가 돌리건 뭐가 돌려든 뭐 굉장히 충족하는 변수가 네. 함수가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년 내에 합병 가능성도 얘기하는 기사도 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엔 내가 테슬라 주주라면 조금 반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썰이 왜 돈 거예요? 근본적이라기보다 스페이스 X하고 지금 테슬라도 일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IPO 하고 나면 수순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테슬라 IPO 하고 나서 잘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도 IPO까지는 성공했어.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편안하게 합병이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편에서는 지상 AI 그리고 우주 AI까지 이렇게 다 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합병이 된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합병되고 나서도 두 가지 뷰가 있어요. 합병되자마자 아니면 발표하자마자 이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막 치솟는 거죠. 두 주식 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하락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확 불타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꺼지고 나서 그때 조금 이 개인분들도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